자, 시작해보자. 우리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이지요. 78쪽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78쪽에 보시게 되면 생명체 구성 물질과 단위체 해가지고 처음으로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이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우리 앞타임에 탄소화합물에 대한 얘기 배웠죠, 그죠? 자, 이 탄소화합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웠어. 3대 영양소 배웠죠, 그죠? 3대 영양소 얘네들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자, 이게 3대 영양소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죠? 자,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주된 에너지원이지요. 주된 에너지원이면서 종류로 포도당,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단당류는 당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한 개 있다는 얘기죠. 포도당이나 과당이 단당류에 속하고요. 이당류는 당이 2개 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포도당 만나면 엿당이고요. 포도당, 과당 만나면 설탕이고요. 이런 식이야. 그리고 포도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다당류, 당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게가 되는 건데,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등이 다당류에 속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요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뭐 배웠냐? 소화 과정에서 녹말을 분해시켜서 엿당이 되고 엿당을 분해시켜서 포도당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 흡수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소화 과정이었죠. 자, 탄수화물은 주된 에너지원이라는 거. 자, 다음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원이면서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이에요. 자, 세포나 뼈나 이런 것들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자, 옆에 보자. 이거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에 제일 많은 게 물이죠. 제일 많은 게 물이죠. 근데 두 번째로 많은 게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이 지질이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물단지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물이 많고 단백질, 그 다음 지질. 자, 단백질이 세포를 구성하는 주된 성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의 구성에서 제일 많은 건 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많이 먹어요. 먹지만 몸을 구성하는 양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미비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지질입니다. 흔히 뭐 지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원이면서요, 세포막의 주성분이 되죠. 중성지방, 인지질 등이 있습니다 라는 거. 자, 다음 처음으로 나오죠. 핵산이라고. 자, 핵산 뒤에서 배울 건데, 핵산 같은 경우에는 요거 DNA, RNA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이 들어봤죠. 자, 얘네들이 핵산이에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거나 하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애들을 핵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비탄소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 무기염류. 우리 부영양소 해가지고 배운 거 있을 거야. 부영양소라고. 자,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뭐 이런 거 배웠었는데,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면서 체온 유지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지요.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도 생리작용에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 단위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의 구성물질 단위체. 이 단위체가 뭐냐?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저분자 물질. 자,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의 저분자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위체가 여러 개가 모여서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보시게 되면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얘네들인데, 자, 얘네들은요 단위체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결합을 해요.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 단백질 단위체는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는 니클레오타이드. 이거 다 외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얘네들로 인해서, 자, 어떤 식이냐면 먼저 탄수화물의 단위체 한번 볼게요. 이게 포도당이에요. 자, 이런 포도당, 단당류라고 얘기했잖아요. 단당류, 그죠? 당이 하나 있는 거. 자, 단당류인데 이런 포도당이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요딴 식으로 연결되면 녹말, 요딴 식으로 연결되면 글리코젠, 요렇게 연결되면 셀룰로스,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가 녹말 같은 경우에는요,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져 포도당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녹말, 우리 밥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데 들어있는 영양소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얘를 먹고 그랬잖아. 글리코젠 어디서 배웠니, 우리?
글리코젠 기억나? 항상성에서 인슐린에 의하여 포도당이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됩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 혈당이 높아졌을 때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간에 가가지고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시켜놔요.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혈당을 낮춰줍니다. 그때의 글리코젠이 이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다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가지고서는 저장하는 개념이에요. 자, 셀룰로즈 같은 경우는 여기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구성물질이에요. 식물 세포벽이 단단하잖아요. 그게 이 셀룰로즈 성분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기본 단위, 단위체 기본 단위가 여러 개 모여서 이렇게 큰 아이들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알겠죠? 단위체라는 말 알겠죠? 자, 이제 단백질의 단위체를 얘기할 거예요.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미노산의 구조가. 자,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요, 단백질도 탄소 화합물이에요.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는 공유 전자쌍을 4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N, H, H.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써있니? 아미노기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여기에 H 수소 붙어 있고, 여기에는 C, O, O, H.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돼 있니? 카르복실기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요 옆에는 R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이걸 곁사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다고 돼 있니 지금? 20종류가 돼 있다고 돼 있죠. 아미노산이 20종류예요. 뭐에 의해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느냐? 이 곁사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곁사슬의 종류가 20종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이건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곁사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단위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단백질을 만들려면 얘네들이 뭐 해줘야 되겠어? 결합해야 되겠죠. 단위체들이 결합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 옆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여기 있는 OH와 여기 있는 H가 들러붙어요. OH와 H가 붙었으니까 뭐가 됐어? 물이 됐죠. 물이 돼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사라져. 이렇게가 사라지고 물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돼 버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이거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펩타이드 결합 별표 꼭 쳐줘야 돼.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두 아미노산 사이에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형성되는 결합이라는 얘기. 됐니? 자,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두 아미노산 사이에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형성되는 결합. 됐니?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요. 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물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합되는 거,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걸 뭐라 그래?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폴리펩타이드. 자,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하여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아, 폴리라는 말은요, 옆에 좀 잠깐 볼래요? 펩타이드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뜻해요. 그런데 아미노산 두 분자가 됐으면 다이펩타이드, 세 분자가 됐으면 트라이, 여러 개가 됐으면 폴리,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다이나 트라이나 폴리는요, 이런 식으로 둘, 셋, 폴리는 여러 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폴리라는 말이 이제 간혹 나올 텐데, 그건 여러 개 붙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미노산끼리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가지고 아미노산이 연결되고, 여기 또 펩타이드 결합, 여기 또 펩타이드 결합, 이런 식으로야. 물 빠져나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쭉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아까 아미노산의 곁사슬 기억나죠? 그 곁사슬에 의해서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곁사슬이 어떤 애가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접혀지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접혀지고 하면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게 돼요. 그 입체 모양에 의해 가지고 단백질 기능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단백질이 어떻게 생기어야 되느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로서 단백질의 모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모양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면서 그 구조에 의한 하는 일도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능이 결정되게 되는 거죠. 다양한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헤모글로빈이라든가 콜라겐이라든가 케라틴 단백질이라든가 뭐 실크 단백질, 마이오글로빈 뭐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단 말이야. 자, 걔네들을 만들 때 아미노산을 배열하는 순서를 해주면 돼. 아미노산 배열을 해주면은 거기에 의해서 나중에 폴리펩타이드가 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구부러지고 접히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 입체 구조를 갖게 돼요. 자,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들어봤죠? 이 헤모글로빈은 폴리펩타이드 4개가 모여가지고서는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게 돼요. 자, 그리고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요, 3가닥의 폴리펩타이드가 꼬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렇게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결정이 되는데 결국에 단백질의 구조는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럼 아미노산 배열 순서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바로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제 뒤에서 배울 거야. 참, 그리고 단백질은요, 열과 산 등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단백질 변성이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되면은 이 단백질 못 쓰는 단백질 되는 거야. 너희들 계란 후라이 할 때 흰자가 투명한데 익히면 하얀색 되죠. 그 단백질 변형 일어나는 거야. 근데 다시 식힌다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한번 변형되면은 다시 복귀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열에 취약한 형태가 되는 거죠. 산에도 그렇고요. 자, 80쪽 한번 해볼까요? 자, 80쪽. 먼저 여기 개념 확인을 같이 합시다. 1번에 뭘까요? 주된 에너지원 누굴겠니? 응? 탄수화물. 2번은 뭘까요?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니까 단백질. 단백질은 생리작용 조절에도 관여를 합니다요. 중요해요. 자, 그 다음 3번은요, 유전정보 전달 저장에 대한 얘기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핵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은요, 단위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기본 단위 단위체. 5번은 아미노산이죠. 6번은 뭐예요? 폴리펩타이드예요.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된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해요. 그럼 7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결합이야? 펩타이드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아미노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6번까지 문제 보자. 자, 1번에는 XX, OXX, 2번에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3번에는 1번에 니은, 2번에 기역, 3번에 디귿이죠. 4번에는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 5번에는 OOO, XOX, 6번에는 배열 순서, 입체 구조. 자, 여기서 질문 가자. 없어? 질문이 없다고요.
그러면은요 84쪽 한번 해볼까? 84쪽. 자, 84쪽만 먼저 해볼게. 하나하나 같이 하자. 84쪽. 자, 채점해보자. 1번에 3번 나왔니? 자, 틀린 사람 손. 자, 2번에 4번이요. 자, 3번에 3번이요. 또 틀린 사람 손. 4번에 5번이요. 손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A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A가 어디 있어요? 항체 주성분이면서 수소를 갖고 있으면서 생명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랬죠.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요. 우리 먼저 항체의 주성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항체 주성분에 대한 개념이 바로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는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원으로도 쓰이죠. 자, 그래서 기억은 아미노산이고요. A는 O이다 라고 했는데 B가 뭐냐를 먼저 따져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B는요, 일단 디귿부터 얘기할게. 디귿은 수소가 있다. 지금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수소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생명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라는 거.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애가 누구 있어?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있지.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있으니까 두 개 동그라미 돼 있는 애가 누구야? 기억이죠. 그래서 얘가 기억이 될 거고요. 항체의 주성분이다가 그럼 니은이 되겠네요. 그럼 C가 뭐예요? 탄수화물이고 B가 뭐예요? 핵산이겠네. 그럼 핵산은 항체의 주성분이다? 아니죠. 항체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 5번에는 기억, 니은, 디귿. 6번에는 5번. 틀린 사람 손. 연아 틀렸어? 안 틀렸어?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단백질 해볼까? 11번까지. 앞에 책 보면서 해. 책 보면서. 자, 그럼 11번까지 한번 또 해보자. 7번부터. 자, 7번에 3번 나왔니? 질문손? 자, 7번 보시게 되면은 단백질이 20종류다? 그러면 안 돼요. 단백질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아미노산이 20종류죠. 단백질은 그 아미노산 배열에 의해서 결정되는 애들이고요. 자, 그 다음 8번에는 5번 나왔니? 질문손. 8번은 없어요. 자, 9번은 4번입니다. 손. 10번은 2번과 4번입니다. 손. 뭐 천재만 모였어. 11번은 3번입니다. 손. 없어? 오케이.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81쪽에 핵산을 해보자. 핵산. 자, 이번엔 핵산이죠. 여기 핵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그대로야. 핵 안의 산성 물질. 여기 써있네.
핵산은 핵 속의 산성물질이라는 의미. 처음엔 이랬었는데 뭐 핵뿐만 아니라 세포질에도 들어있어요. 자, 핵산. 우리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요런 물질인데 DNA와 RNA가 있어요. 자, 옆에 이름 한번 보세요. DNA. 디옥시리보 뉴클레릭 엑시드. 여기죠. 자, 그다음 RNA 리보 뉴클레릭 엑시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클레릭 엑시드가 핵산이고 그 다음에 디옥시 아니면 디옥시리보냐 그냥 리보냐 그거의 차이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핵산의 단위체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애예요.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야.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야.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인산, 당, 염기 이렇게 1대 1대 1의 비율로 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인데 이때 당을 보세요. 당. DNA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RNA는요 리보스라는 당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둘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 이게 5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5탄당인데요. DNA는 디옥시리보스. 옥시가 산소고요. D가 없단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DNA에는요. 이 5탄당 안에, 당 안에 산소 하나가 없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리보스와 비교했을 때 산소 하나가 적어요. 자, 그러면 요게 당의 종류 때문에 DNA,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르고요. 자, 그 다음 염기 보세요. 별표 한 번 더 염기. 자, 염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4가지 종류가 있죠. DNA에 4가지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근데 RNA에도 4가지가 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타이민이 없고요. 유라실이 있어요.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DNA에는 타이민이 있고요. RNA에는 유라실이 있어요. 나머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4종류고요.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4종류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그럼 총 몇 종류예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DNA와 RNA의 당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하고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달라요. 그래서 DNA 구성하는 거 4종류, RNA 구성하는 거 4종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요. 자, 그 다음 핵산 형성인데요. 이 핵산 형성은요.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당하고 여기 있는 인산이 공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 앞에 봐, 앞에. 응? 자, 그리고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죠.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인산과 당이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요. 자, 그래서 나오는 긴 사슬 모양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아까 얘기했죠? 이 폴리가 뭐라고요? 여러 개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붙었어요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끼리 연결되면 D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하고요. 리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끼리 연결되면 R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떤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염기들의 배열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어떤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DNA는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꼬여서 만든 이중나선 구조 형태예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중나선 구조, 그죠? 자, 이게 서로 뭘 하느냐? 염기들끼리 마주보는 형태가 돼요. 디옥시리보스를 갖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고요. 그 다음에 염기로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어요. 자, 얘네들의 하는 일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 저장에다 체크해줘. 저장.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자, RNA는요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자, DNA는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고요. RNA는 그냥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어. 단일 가닥 구조예요. 자, 당으로는 리보스를 갖고 있고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있어요. 자, 유라실이 DNA는 없고 RNA만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기능 보세요. 유전 정보의 전달 체크해 주시고, 단백질 합성 과정에 관여를 해요. 합성 과정에. 자,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그거야. DNA는 하드야, 하드. RNA는 USB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오케이? DNA는 이렇게 정보가 저장돼 있는 형태고요. RNA는 거기서 정보를 가지고 나오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DNA 구조 한번 봅시다. 이중나선 구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산당이 서로 계속 연결되는 개념이야.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커다란 줄기, 가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염기들이 한쪽으로 쭉 치우쳐지겠죠? 이게 염기 배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아데닌 맞은편에도 DNA 가닥이 쭉 쓰는 거야. 그러니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쭉 하고 쓰는 거야. 그 염기가 마주보고 있는데 이때 염기들끼리 결합을 하네. 오케이? 염기들끼리 결합을 하네. 자, 이렇게 염기들끼리 결합을 하는데 별표 여기 상보 결합이라는 거에다 꼭 별표 쳐줘. 요거 보이니? 요거 여기 상보 결합.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요, 각 염기들의 특정 염기하고만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짝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연결돼요.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연결돼요. GCAT 꼭 기억해 줘. AT, GC가 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요렇게 아데닌이 있으면 그 맞은편에는 타이민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구아닌이 있으면 맞은편에는 사이토신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상보결합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골격이 형성되고 염기들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꼬여 있는 형태가 바로 DNA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DNA 염기는 상보결합하기 때문에요, 한 가닥만 알면은 그 맞은편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처럼 AG, CT, AT, CG, G 이렇게 있으면 그 맞은편에는 이렇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A는 T, G는 C, C는 G, T는 A, A는 T, T는 A,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을 수밖에 없죠. DNA에 아데닌이 16% 있잖아? 타이민도 16% 있어야 돼. 얘네들이 16%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각각 갖고 있는 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만 몇 퍼센트인지 알면 나머지 것까지 자연스럽게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어차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됐니? 자, 그러면은 이 유전 정보, 여기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라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네 종류가 무슨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야. 염기 서열이 달라지면 유전 정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결합 순서에 의해서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 보세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돼가지고 단백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요. 자,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겹사슬 때문에 이렇게 접히고 구부러져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되면은 특정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아미노산은 20종류이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조가 달라지게 될 거고요. 자, 핵산 같은 경우에는요. 인산, 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했죠. 단위체가. 그 다음에 이거 DNA에 대한 얘기라서 여기 4종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DNA 역시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4종류 있을 거고요. 자, 얘네들이 그 인산과 당이 서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면서 기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맞은편에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게 DNA의 특징이고요. 이 염기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1번 가보자. 1번에 뭘까요?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당, 염기 1대1대1 뉴클레오타이드. 자, 2번에 DNA는 당이 디옥시리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RNA 당은 리보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케이. 자, 3번은 AGCT죠. 그 다음 5번은 AGCU죠. 됐죠? 자, 바깥골격은요. DNA의 바깥골격은 인산, 당 요게 계속 연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6번 칸은 인산이 돼야죠. 인산. 자, 7번 칸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염기들이 서로 상보적인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다 그랬죠. 아데닌은 항상 T,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은 항상 C,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해요. 자, 그래서 10번 칸은 염기 서열이에요. 4종류가 어떻게 염기들이 배열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83쪽에 1번부터 8번까지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해보자. 1번에는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죠. 2번은 XXO가 될 거예요. 3번은 디귿 리을 미음이죠. 4분의 1은 RNA죠. 2는 4개고요. 자, 5번에는 디옥시리보스, 2번은 인산, 3번은 사이토신이죠. 얘들아, 6번 잘 했나? A, T, G, G, T, G, C, A, C, G, T, A. 뭐야, 찍은 거야? 왜? 아이, T 짝꿍 누구야? T 짝꿍 A고, C 짝꿍은? 아니, 밀렸어요. 빼본 거죠. 짝꿍대로 그대로 찾아가시면 돼요. 여기 G고, 얘는 C고, A고, C고, G고, T고, A고. 어려울 거 없어, 그지? A 밑에는 T 쓰고, T 밑에는 A 쓰고, G 밑에는 GC잖아, GC. G하고 C하고 있으면 그 밑에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는 꼭 나오는 문제야. 자, 7번은 30% 나왔니? 왜냐면 얘 짝꿍이 얘니까 이거 30% 있으면 얘도 30%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아데닌은 몇 프로 있을까요?
여기 30, 여기 30이니까 지금 얘네 둘이 몇 프로 있어? 60, 20. 그렇죠. 그럼 아데닌과 나이민은 40% 있다는 얘기니까 20%, 20%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아, 60이구나. 그렇지. 이거 60이니까 얘는 40 돼야지. 둘이 합쳐서. 그래서 20%씩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만 알면 나머지 쫙 알 수 있어. 자, 8번에는 뭘까요? 5, X 됐나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우리 실력 업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87쪽까지 문제 해주시면 될게요. 다 했으면 채점해보자. 12번 보자. 12번. 12번에 2번이에요. 질문 손. 다 맞았어. 자, 그 다음 13번에 5번이에요. 손. 틀린 사람? 자, 14번에 2. 손이야? 15번에 2. 됐니? 자, 그 다음 16번 가보자. 자, 16번에 가는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여기서 왜 4종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단위체 물어보는 거니까 4종류예요. 핵산의 단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아미노산이죠. 20종류죠. 아미노산 20종류. 자, 1번 기억은 뭐니? 어? 뭐 나왔어? 기억. 물이죠. 기억 물이에요. 자, 2번은 뭐 나왔어? 펩타이드 결합. 120개가 있으면 결합은 몇 개 있을까? 120개 있으면 결합 몇 개 있을까? 야, 이렇게 2개 있으면 결합 몇 개 있니? 하나 있죠? 3개 있으면 결합 몇 개 있니? 2개 있죠? 4개 있으면 몇 개 있니? 3개 있죠? 그럼 120개 있으면 몇 개 있니? 119개 있겠죠. 오케이? 자, 단백질 단위체는 몇 종류 안 되지만 단위체를 결합해서 필요한 만큼 많은 종류 생물때 필요한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될 수 있는 원리. 결국에 이 원리는 뭐예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입체 구조가 다른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순서로 결합한다 라는 거야. 오케이? 다양한 순서로 결합해서 입체 구조가 다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DNA와 RNA 차이점. 당. 야, 당에서 차이점은 뭐야? DNA는 디옥시리보스고 RNA는 리보스죠. 염기에서의 차이점. 염기는 DNA는 AGCT 있고요. RNA는 AGCU가 있죠. 기능은 DNA는 유전정보 저장이고요. RNA는 유전정보 전달이죠.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하여. 됐나요? DNA 단위체 종류는 적지만 단위체가 결합한 DNA의 다양한 유전으로 전할 수 있는 원리 역시 마찬가지죠. 4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4종류의 단위체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해요.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다양한 염기 서열을 가진 DNA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이고야, 됐습니까? 자, 1번에 4번이죠. 2번에 1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자, 여기서 1번 질문 손. 3번 몇 번이었죠? 3번에 3번. 2번 질문 손. 손이야?
3번 질문 손. 4번 니 다 없니? 지연아 다 알았어? 다 맞았어? 틀린 걸 얘기를 해야지. 자, 3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먼저 가가 뭐예요? 아미노산일 거고, 나는요 DNA, 다는요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는 효소의 주성분인 물질의 단위체이다. 효소의 주성분이 뭐예요? 기현아 뭐니? 효소의 주성분 뭐예요? 재원아 뭐니?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이죠.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단위체가 맞지요. 오케이? 그 다음 나의 기억은 뭐예요? DNA 바깥쪽에 골격이죠. 골격은 뭐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산과 당의 공유결합, 인산당이 계속 연결되면서 공유결합하면서 골격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과 인산의 비율이 나에서 1대4이고 이게 뭔 소리야? 왜 1대4예요? 다에서 1대1이다. 이거 틀렸죠, 그죠? 아이고 됐니? 나건 다건 다 1대1이죠. 오케이, 그래서 3번이에요. 오케이.